트럼프 얘기를 좀 해봐야 돼. 한동훈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한동훈이 얘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뉴스 시사에 어둡다고 하지만 갑자기 구미에 가가지고 구미에서 반도체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뭔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 앞뒤를 자르고 들은 거야. 똑똑하다며 누가. 한동훈 똑똑하다며. 어딘가에서 몸통만 듣고 중간이 셋은 게 찢어진 백과사전 같은 거지. 찢어진 백과사전. 주어하고 끝에 자리에 중간에 뭐가 있었는데 이게 헷갈린 거예요, 목적어가. 관련한 게 무슨 내용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이 어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영입한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한동훈이 고동진 의원에게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출발한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닙니까? 라며 동의를 구했는데. 참 어렵죠. 아니, 여기 아니고 저쪽 경기도. 뭐라고 지금 얘기를 못 해주잖아. 당황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기흥. 그러니까 기흥. 거기에서 바로 낚아챕니다. 음. 아니 여기에서 삼성 휴대폰 애니콜의 전설이 시작된 그건 맞거든. 그러니까 얘는 반도체 사업하고 휴대폰 사업을 몰라? 구분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휴대폰을 만드는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반도체도 여기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구미단지에서 애니콜이 만들어진 데 가갖고 이거를 뭔가 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보려다가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반도체를 던지는 바람에 생판 무식한 놈 돼버리는 사태가 뭐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뭐 영상도 있네.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 확신이 강한 애들은 틀려도 별로 부끄러워하진 않더라고. 우리 삼성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님 계시지만 삼성의 반도체 산업 출발된 곳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예. 그냥 거기서 아닌 척 해주지.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만들어낸 삼성이 한 단계 올라간 단계. 놀래가지고. 결국은 구미가 했던 역할이 대단히 컸어요.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구미 중요한 건 뭐냐면 지가 틀려놓고 이걸 얼버무리려고 뒤에 저렇게 싹 비비는 능력은 정말 타고났다는 아니 근데 거예요. 당황하니까 뭐 말도 못하네. 왜냐면 이 삼성 반도체가 처음에 기흥에 생겨가지고 정상화될 때까지 나중에 이제 뭐 254 디램 만들고 2단계 갈 때까지 3년을 연속으로 계속 꼬라박으면서 거기에서 애물단지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3년, 4년은.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고 난 한참 후에 휴대폰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게 이 연도차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백과사전이 찢어졌나 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걸 보다 보니까 백과사전이 찢어진 거야. 어쨌든 구미에 가가지고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근데 이 새끼도 관종이야. 아니, 참배를 하러 가가지고. 이 포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여수에서 이거 목이 안 돌아가. 난 이거 하려고 그래도. 썬데이. 썬데이 서울 포즈. 딴 사람들은 다 앞에 보고 있는데 지 혼자 이렇게 뒤를 노려보면서 그것도 근데- 딱 액자 사이에 껴가지고. 근데 진짜 못생겼어. 못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 포즈죠, 이게? 진짜 못생겼어. 응? 뭐. 사실 이 모습이 멋있으려면은 턱 라인도 얄쌍하고 기본적으로 머리는 가발이면 안 되고 코 라인이 멋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프로필을 찍으시면 안 돼요. 예, 못생겼어. 못생김이 극대화되는 어쨌든 포즈야. 뭐 텃밭 따지기라고 해서 구미에 갔는데 별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안에서는 한동훈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뭐라도 거기 가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됐나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 유명한 웹툰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예요? 오인영이라고 군대 주제로 한 뭐 아는 오인영의 고문관으로 나오던 이름이 뭐죠? 창욱인가? 그
모르겠어요. 오인용. 어? 그 5인용에서 고문관 안경 쓴 그 고문관 노릇하는 떼떼떼떼떼 거리는 웹툰? 뭐지 창모식이었던 것 같은데. 김창후? 맞아. 김창후? 김창우로 나오는 딱 그 고문관하고 캐릭터가 딱 닮았어요. 근데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놓는 의도가 뭘까? 그리고 저걸 갖다가 실어주는 연합뉴스의 의도는 뭘까냔 말이지. 연합뉴스 사진이네. 그 연합뉴스가 이거는 맥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연출이 됐겠죠. 뭐 한동훈 대표님 뭐 뒤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찍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강렬한 인상을 하려고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거는 군대 사열하고 있을 때 점검하고 있을 때 딴짓하는 김창우 일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 왜 저기 가서 참배하는 자리에서 지가 뒤를 돌아보면서 저렇게 인상을 쓰는 사진을 올리냐고. 여기까지 하시죠. 별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이제 많은 시간 얼마 안 됐는데 조금밖에 안 했는데 싫어하시니까 아니 그만해. 나도 그만하고 싶어. 네, 아무튼 이런 내용들로 쭉 읊어져 봤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인물들이 나오고 관련된 사람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성한 사람이 없지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성하면 저쪽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성한 줄 알았던 오세훈 같은 애나 원희룡 같은 애들까지 왜 이렇게 저기에만 닿으면 다 모질이가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성한 사람이 없어. 원래 안 성해서 그래. 이봐, 그래. 안창호 이런 사람 봐.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진다고 하질 않나. 이게 우리 진화론이 가능성이 제로다. 창조론도 가르치자라고 하질 이게 않나. 판사 출신의 우리 인권위원장 후보 아닙니까? 인권위원장이요. 창조됐대요, 우리는. 네.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데가 저쪽이에요. 그걸 그렇죠. 찍는 사람이 이찍들이고. 그래서 참 인사 참사가 아, 뭐 하나도 진짜 단 한 명도 사람 같아 보이는 놈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저쪽 진영에. 아니 사람 같으면 저쪽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돌려 쓰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최악보다 더 최악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지 정말 놀라운 어떤 그 수집력이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법관을 하고 검사를 하고 아유, 그러니 나라가 뭔가 정치를 하고 있었구나. 이 모양이었구나. 우리가 어머니, 모르는 트럼프 하래요. 세계상에서는. 트럼프 합시다. 왜요? 조금만. 조금만 더 네, 해달래. 조금만. 트럼프만. 짧게. 뭐 이거는 뭐 제 분야 아니니까. 뭐지? 자,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갑자기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옛날 얘기를 했어요. 네. 관련한 기사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한 평론 간단하게, 문희정 국제평론가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책 세이브 아메리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상춘제를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찍은 기념사진도 올렸는데요.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지만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 한국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다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삥을 못 뜯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미 관계 망쳤다고 뭐 거품 물던 저쪽 사람들 다 대가리 박으셔야죠, 이거 보면. 트럼프가 인정했잖아. 그때가 한미 관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중요한 건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뉴스에 안 나오지. 지금 뭐 카멜라 해리스의 중간 낙마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안 되고 지금 뭐 끝까지 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다시 역전됐던 어떤 지지율 수치가 재역전됐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심지어 이제 앞으로 TV 토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TV 10일 날, 토론 앞두고 둘이서 토론 붙게 되면 개박살 난다. 지금 그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민주당 진영에서 얘 좀 교육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태효가 교육을 해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진짜 웃겨.
네, 김태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의 외교 안보를 조안하는 참모들이 참 생소한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면서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제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야, 진짜. 아니, 골대인데 진짜. 종놈 이거. 중에도 하청받아서 종질하는 대하청 종놈이, 지금 해리스는 다 녹음 파일도 다 쥐고 있을 텐데, 야, 진짜. 거기다 대놓고 자기가 충고를 하겠대요. 충고가 아니라 사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은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야, 근데 미국 이거 듣고는 얼마나 빡칠까? 글쎄. 저 새끼 저거. 아마 그 생각을 하겠죠. 이 새끼가 조만간 이직하려고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오려고 그러나 보네? 얼마나 황당할까, 있을 겁니다. 진짜. 야. 지금 해리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중연설이나 공개적인 어떤 그 TV 토론 이런데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자회견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는 총 맞은 이후에도 맨날 그 기자들 모아놓고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설파하는데 해리스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고 40일이 지나서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CNN하고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한 번도 언론에 생방송 인터뷰를 못 해본 거고 그 CNN 인터뷰도 녹화 편집된 게 4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 그 기자들이나 앵커들은 카멜라 해리스랑 직접적인 대화를 못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대중연설력 내지는 임기응변이 전혀 없는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태호가. 그래서 김태효가 나봐 나처럼 하면 돼. 내가 윤석열도 교육시킨 사람이야. 와, 뭐 미치겠네.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앞서간다, 공화당 앞서간다 얘기들이 많은데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가 보시기에 현재까지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해리스 띄우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컨벤션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계속 제가 초창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주변에서 만들어주고 그동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전직 대통령들이 신원을 보증해주는 해리스.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그렇지. 외부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해리스 본인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지난달에 열렸었는데 거기서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그 전달에는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마지막 날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트럼프는 되게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를 막 합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교 전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얘기를 막 해요. 근데 해리스는 일단 본인의 수락 연설 자체가 39분에서 40분 정도? 이거는 수락 연설로서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저는 이제 수락 연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너무 보고 싶어서 사실 좀 봤는데 해리스를 이제 트럼프가 미친 여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 웃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해리스가 야, 검찰 출신의 그 자꾸 웃고 딴소리하는 어떤 정치인이랑 비슷하다. 무식한. 근데 똥 넣은. 해리스도 그래요. 계속 웃어요. 웃으면서 되게 두루뭉실하고 뭔가 이렇게 내용 감성적인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원칙만 살짝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는 거니? 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구체적인 네 정책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미국 내부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과 직접 맞닥뜨렸을 때 9월 10일 날 ABC 토론에서 트럼프와 맞닥뜨렸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딴 게 아니라 해리스는
과연 그 해리스는 본인이 되게 검사로서 내가 저런 범죄자들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그런 얘기 겁내 많이 들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추궁하는 건 잘하지만 다른 능력은 꽝이 없잖아. 심지어 얘들 바보잖아. 요 부분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해리스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너 어떻게 할 건데? 열심히 잘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여자 똑같네. 윤석열이에요. 완전히 진짜 똑같네. 하는 게.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순간에는 팩트 체크를 상대방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끼어들어가지고 사회자들이 자 지금 트럼프 후보가 말씀하신 이 내용은 팩트 체크해본 결과 틀렸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동시에 누가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듣고 네가 지금 말한 고고고고고 수치는 틀렸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딱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는 뭐가 강점이 있냐면은 본인이 수치가 틀렸든 어쨌든 간에 계속 강하게 구체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준석까지. 응, 막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듣다 보면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안 되면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해리스가 똑똑하면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당신의 얘기 중에서 그 수치는 이게 틀렸고 해야 되는데 해리스는 그걸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준석과 윤석열의 토론 비슷하게 앞으로 미 대선 토론이 흘러갈 거고 요거를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 민주당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한 번이라도 뉴스를 타는 순간 카멜라 해리스는 가면을 벗고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트럼프가 되면 이 호구를 윤석열 호구를 어떻게 베껴 먹으려고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튼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우리가 대통령을 빨리 바꿔 바꿔야 놓는 돼. 거 말고는 바꿔야 돼 빨리. 네, 다른 방법이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아니 해리스 공부 안 하냐고. 옆에 참모들 없냐고. 있죠.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수락연설을 2박 3일 동안 시카고 호텔에서 참모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짠 게 그 수락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인 거예요. 옆에 안 될 줄 아니까 사람이 안 붙어. 그러니까 앞에 오바마 부부가 사실 연설 되게 잘하잖아. 얘들은 연설 확 끌어올려 놨단 말이야. 해리스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얘네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은 흑인 개고. 근데 다 평가가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야. 너무 높았던 거야, 사실은. 왜? 오바마 부부를 생각했거든. 근데 해리스는 1도 연설을 할 줄 모르는 애예요. 머릿속에 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리스 이게 기가 손에- 막힌다는 거예요. 손에 왕자라도 좀 써줘야겠다. 어떻게 가발을 해줘야 되나, 갑발을 해줘야 되나, 그건 충분할 것 같고, 손에 왕자나 한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더 낫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음 후보는 미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